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에서 얼개를 가져왔습니다. 항해도 어떤 고을의 원이 젊은 시절 자기의 큰 실수를 용서해준 한 송도 상인이 살인 죄인으로 몰린 것을 알고 그 사건을 조사하여 누명을 벗게 해줌으로써 옛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에 유시성을 가진 약관의 선비가 있었다.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하고 무료하던 차에 송도에 명승고적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가서 곳곳을 유람하였다. 하루는 성안을 이리저리 논일다가 뜻밖의 소나기를 만나 어떤 집의 처마 밑으로 피신하였다. 천둥번개가 계속 치는 등 비는 쉽게 그칠 생각이 없나 본데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것 참 낭패로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때 문득 집안에서 한 여종이 나와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신 길손이신지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지요. 이 집은 누구 댁이냐? 남자 어른이 있을 것 아니냐? 주인 어르신은 한양으로 장사하러 나가신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주인이 없는데 바깥 길손이 어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안에서 이미 들어오시란 말씀이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선비가 여종을 따라서 내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자기보다 10여 년 연상처럼 보였다. 선비는 주렴 사이로 여인의 한껏 무르익은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만 정신이 혼미해졌다. 여인은 방 안으로 유선비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했다. 길손께서 비를 피하시느라 오래 서 계시는 게 편치 않아 감히 이렇게 청했습니다. 유선비가 감사하며 말했다. 서로 초면인데 이렇게 관대한 대접을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이윽고 저녁밥이 나왔다. 밥을 다 먹고는 호롱불을 밝히고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념이 일어났다. 마침내 어깨를 가까이 하고 무릎을 대며 서로 희롱을 하다가는 동침하여 운우지정을 즐겼다. 연상의 여인이 지닌 농염함에 푹 빠진 유선비는 하루 이틀 어정거리다가 마침내는 보름이 넘게 머무르게 되었다. 상인은 한양으로 장사길을 떠날 때 이웃에 사는 친한 동무에게 자기 집을 잘 살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두었었다. 동무의 부탁을 유념한 이웃집 남자는 상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서는 안부를 묻곤 했는데 유선비가 보름 이상 오래 그 집에 머무니 자연히 행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친구는 한양으로 사람을 급히 보내 소식을 전했다. 상인은 기별을 듣자 밤길을 무릅쓰고 말을 달렸다. 송도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깊어 어느덧 삼경이었다. 걸자는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는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다.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 방 안을 엿보니 자기 처가 웬 젊은이와 호롱불 아래에서 몸을 비비적거리며 농탕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치솟은 상인은 발길로 냅다 방문을 차고 들어갔다. 불시에 남편이 나타나니 여인은 얼굴이 죽을 상이 되고 유선비는 겁이 나고 두려워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였다. 상인이 불같이 화를 냈다. 당신은 뭐하는 인간인데 이 깊은 밤에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내 아내와 마주 앉아 시시덕거리고 있나? 유선비가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간신히 수습하고는 그간의 사연을 대략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다. 상인의 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상인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저놈과 함께 죽을 죄를 지었으니 국법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장 목을 베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먼 길을 와서 그런지 목이 무척 마르구나. 얼른 가서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상인이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주자 그 처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과 고기를 사왔다. 상인이 처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단숨에 서너 잔을 마시더니 술 한 잔을 따라 유선비에게 주며 말했다. 장차 죽을 목숨이니 일단 이 술부터 한 잔 마셔들아. 그리고는 찼던 칼을 뽑아 고기를 썰어서는 씹었다.
또 칼끝에다 고기 조각을 꽂아서 유선비에게도 주었다. 유선비는 상인이 주는 대로 술과 고기를 받아서는 마시고 먹었다. 3번 술잔이 돌자 상인이 말했다. 내가 마땅히 이 칼로 너를 찔러주게 하지만 아직 전도가 창창한 젊은이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죽이기에는 인생이 너무 가엾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준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추잡한 일에 휘말리지 마라.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 쓸데없이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유선비는 백배치사를 한 뒤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 숨듯 도망쳐서 곧바로 고향으로 내뺐다. 상인이 처에게 물었다.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처는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오직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상인이 다시 말했다. 내 마땅히 너를 죽여서 그 죄를 물을 것이로되 목숨이 불쌍하기에 일단은 살려둔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상인의 말을 듣자 그 처가 상인의 무릎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하여 울었다. 상인은 처에게 불을 끄고 편히 쉬게 하고는 즉시 친구 집으로 가서 사람을 보낸 까닭을 물었다. 친구가 대답했다. 자네 집에 바깥 사람이 들락거리는 기미가 있어 내가 통기를 하였지. 그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은가? 아마 그대로 있을걸. 상인은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자기 집으로 다시 갔다. 집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게 하고는 내당으로 들어갔다. 가서 보니 그 처만 있을 따름이지 다른 사람은 없었다. 집안을 두루 살펴봐도 적막하여 쥐새끼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잘못 보고 경솔하게 말한 것 같아서 심히 황당하고 무안하였다. 상인이 친구를 보고 말했다. 자네 혹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래, 그런 것 같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자네가 나와 너무나 절친한 까닭에 그런 연락을 하였겠지. 잘못이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되니 걱정하지 말게나. 젊은 여자가 홀로 있으니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앞으로도 잘못 보고 잘못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전처럼 잘 살펴주게. 그게 내 부탁이라네. 친구는 상인의 말에 감동하였고 도리어 고맙다고 하였다. 상인은 그 친구를 잘 대접하여 보낸 다음 아내에게는 다시 한번 은혜와 위엄을 함께 보여주어 다시는 이상한 짓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이 제대로 처리된 것을 본 다음 날이 밝자 송도상인은 다시 한양으로 떠났다. 유선비는 다음 해봄에 실시한 과거에 급제하여 몇 년 뒤에는 황해도 어떤 고을의 원이 되었다. 어느 날 촌민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송도상인 아무개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고발했다. 송도상인의 이름을 들어보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살인이 일어난 마을과 관악 안의 거리가 불과 10여리밖에 되지 않았다. 시신을 검시하기 위하여 출발 나팔을 불었을 때 원이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내가 갑자기 두통이 나는구나. 정신이 어지러지라여 못 가겠도다. 내일 아침에 가보기로 하자.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비밀리에 통인 중 신복지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날 위하여 힘을 쓰되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가히 주선할 수 있겠느냐? 사또께서 소인을 집안 사람처럼 보살펴 주신 그 은덕이 끝이 없는데 어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너 오늘 아무촌에 살인 사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었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가서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알아보라. 그런 다음 지체하지 말고 내게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라. 추호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오너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속히 다녀오느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편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송도는 개성의 옛 이름입니다. 길소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운우지정은 남녀 사이의 사랑을 구름과 비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삼경은 하룻밤을 5수로 나눌 때 그 세 번째 시각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걸자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통이는 조선시대 고을 수령에 잔심부름을 하던 구시라치를 말합니다. 신복지인은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은 존귀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앞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속에 올립니다. 이강옥 교수가 번역한 저자불명의 조선시대 야사집 청구야담을 인용, 참고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산진이의 주렴, 그리고 에듀네티 클리어의 신분에 따른 의복의 그림과 사진도 빌렸습니다. PNG-TRE에서도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